미국 현지 시간 4일 조지아주 서베너의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건설 현장에 미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불법 체류자 취급하며 체포했죠. 다음 날인 5일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할 일을 한 것이라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그 이틀 후엔 우린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급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있던 당사자들은 아직 충격에서 못 벗어난 것 같은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성모 씨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 기억이 선명하다고 했습니다. 시큼한 빵과 소독약 냄새 풀풀 나는 물도 역했지만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역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공포감이 엄습할 때였다고 했는데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저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ICE 구금시설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마침내 풀려나는 순간까지 2박 3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2박 3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모험수를 둔 건지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구금시설이 어떤 곳인지 살펴봤습니다. 악명 높은 곳이었는데요. 2021년 미 국토안보부 감사 당시 열악한 위생 상태로 논란이 됐습니다. 5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참기 힘든 곳이란 평가가 많았고요. 실제로 이곳에서 풀려난 우리 근로자들도 구금시설 음식이 한마디로 쓰레기였다.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진짜 악몽이었다고 했고요. 최대 1,1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수용소는 이미 과밀 상태였던 탓에 우리 근로자들을 한 방에 70명씩 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대여섯 곳밖에 없었다고 하니 그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9일 이 시설로 향했습니다. 건물 밖에서도 지나는 사람을 보기 힘들 만큼 덩그러니 구금시설만 자리 잡고 있었고 건물 밖엔 길게 뻗은 도로가 전부였습니다. 시설 근처로 다가가니 위협적인 높은 철조망이 확 눈에 들어왔는데요. 구금소 상태를 확인하고자 더 다가갔더니 관계자 둘이 바로 나왔고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당신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언론 비자를 소지했고 당시 제가 서 있던 곳은 구금소 안도 아닌 바깥 주차장이었는데요. 결국 구금소 앞 작은 도로를 건너 숲을 쪽 먼 발치에서 시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구금소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한국인 근로자들이 다음 날인 10일 새벽 4시에서 5시를 전후해 석방될 거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뒤 우리 근로자들이 수영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얘기, 소지품을 나눠주기 시작했던 얘기가 들렸는데요. 아, 이제 다들 나오실 수 있겠구나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구금시설 밖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측 사정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석방과 귀국이 어렵게 됐다는 외교부 공지가 갑자기 전달됐기 때문인데요. 제 옆엔 우리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사 관계자도 있었는데요. 그분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금된 직원의 가족분은 하루가 1년 같다고 했다면서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가 뜰 때까지 현장을 지켰지만 기다렸던 소식은 결국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으로 석방이 연기된 건지 추가 설명조차 없었기에 답답함만 이어졌고요. 얼마 뒤 미 측에서 석방을 갑자기 미룬 이유도 알려졌습니다. 다소 황당하고 맥 빠지는 이유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우리 근로자들의 잔류를 요청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루 늦어진 11일 새벽에 근로자들이 석방될 거란 소식이 다시 전해졌는데요. 새벽 1시 20분경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철문 옆에 서 있던 근로자들은 차례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들어갈 때 손발을 옥죄었던 손수갑과 새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법한데도 힘겨운 미소를 짓는 분들을 보고 저도 사실 좀 울컥했습니다. 새벽 2시 17분 8대의 버스 모두 탑승이 끝났는데요. 버스들은 구금소 밖 도로로 줄지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근로자 316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구금 일주일 만에 지옥 같던 시설을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버스에 탔지만 사실 그때도 긴장의 끈은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버스가 시설에서 출발한 직후 한 10분간 멈춰서면서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장 앞서가던 버스에 문제가 생겨 잠시 정차한 거였고 이후 버스들은 전세기가 대기 중이던 애틀랜타 공항까지 문제없이 향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오전 11시 38분 드디어 그리운 고향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근로자들은 기다리던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재회의 기쁨을 즐겼고요. 저희 동아일보 뉴욕 특파원은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된 직후 그들이 일하던 조지아주 엘라벨 공장을 찾았는데요. 그곳 임시 주차장에선 안타까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활한 공장 옆으로 텅 빈 좌석의 자동차들이 수십 대씩 쭉 늘어서 있던 거죠. 얼마 전까진 한미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던 장소가 무차별 단속 이후엔 유령 도시처럼 변한 겁니다. 덕분에 먹고 살던 주변 상권조차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되면서 한 지역의 경제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죠. 후세 무뉴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사태로 공장 건설이 최소 2에서 3개월 지연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가혹한 미국의 비자 발급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걸까요? 처음엔 ICE가 할 일 했다던 트럼프 대통령 구금 사태 후 열흘 정도 지나자 다른 국가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위축시키고 싶진 않다. 우린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길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미국은 투자하기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나자 걱정한 나머지 급히 수습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수주가 지났음에도 미국 현지에서조차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동맹인 한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또 구금까지 했느냐인데요. 불법 체류자 단속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가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머뭇거리게 했거든요. 그동안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지며 미국 내 투자를 종용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제 발목을 잡은 꼴이 된 거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일기 당시 외교안보 책사 역할까지 맡으며 최측근으로 있었지만 이후 사이가 틀어져 경질된 바 있는데요. 전 그의 말을 이번에 직접 들어봤습니다. And I think foreign investors now are going to be very concerned about what happened to Hyundai and will think twice before putting in new or expanded investment. So I think this is an example of the administration just not being coordinated internally.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미 이민 당국이 실적에 쫓겨 무리수를 강행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It's time to pass the one big beautiful bill into law. We're going to get it done.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미등록 이민자 단속 추방 그리고 국경 장벽 보강을 위해 1,500억 달러 약 20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백악관 실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아예 불법 이민자 연간 100만 명 추방이란 목표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러니 ICE가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체포 구금에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손수갑을 채운 모습 등을 보란듯 영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도 실적 홍보 목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다른 한편에선 이번 단속을 한미 무역 협상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말 한미는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춰주는 등 큰 틀에선 무역 합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두고는 이견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이익이 없다면 대미 무역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버티는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고 근로자 대규모 구금이란 초강수까지 꺼내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발언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던 날, 허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아예 대놓고 한국의 무역협정에 서명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을 의식해 이번 단속을 기획한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가 속한 공화당이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사용 가능한 가장 확실한 무기로 꼽히는데요. 이번 단속이 진행된 조지아주는 최대 접전지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애초 공화당의 텃밭이었지만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결국 조지아주 승리를 위해 현대차 공장을 타깃으로 표심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토리 브레넘은 자신이 이번 단속을 이끈 제보자라고 주장한 인물인데요. 그가 조지아주에 기반한 친트럼프 성향 공화당 정치인이란 점도 이번 단속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에 국방비 증액 요구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우리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슈는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수준인데요. 다만 이번 조지아주 사태만큼 한국민의 공분을 산 이슈는 없었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대미 투자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맞는 최소한의 대우는 해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들여다볼수록 복잡한 미국 이야기. 다음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